위협 2.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16세 때 나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함께 아이다호주 썬밸리에 사는 가까운 지인 마이클 바커를 방문하려고 길을 나섰다. 5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절반쯤 지난 저녁 시간이었다. 운전을 하시던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셨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금방 잠이 드셨다. 내가 차를 몬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건설 현장이 나타났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왼쪽 차선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오른쪽은 차단벽이 건설 현장을 막고 있었다. 신호가 안내하는 대로 왼쪽 차선으로 가다가 방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진흙과 돌무더기에 빠지고 말았다. 거의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나는 본능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빙빙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나는 머리를 차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차가 고속도로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뒷좌석에서 동생 제이콥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트레버가 소리를 질렀다. 형, 차에 엄마가 없어. 차가 뒤집히면서 어머니는 차에서 튕겨나가 인도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어떤 아이도 부모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는 응급 헬기에 실려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어머니의 생사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와 물었다. 누가 벤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베고 있던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 당황하는 나를 보고 충격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의 어머니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단다. 경찰관은 야간에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을 맡고 있던 방벽이 거의 140m 이상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 방벽을 복구했어야 했다. 그는 이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란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갖도록 도왔다. 나 자신과 내가 돌봐야 하는 두 동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래야 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 라고 말한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그는 내게 울고 싶으면 울라고 했고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이 경험을 어떤 프레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도와주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삶이 얼굴에 강펀치 한 방을 날리기 전에는 말이다. 삶이 당신에게 어떤 강펀치를 날리든 당신의 과거는 그저 하나의 스토리다.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당신의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다. 현실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과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슬픔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고든 리빙스턴은 우리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 라고 말했다.